살아있는 남편의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 두 자루가 위태롭게 흔들렸고 정갈하게 차려진 상 위에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이 온기를 잃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활짝 웃고 있는 남자의 사진. 오늘 아침 출근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저주도 잔인한 농담도 아닙니다. 한 아내가 살아있는 남편에게 보내는 가장 고요하고 소름 돋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약속된 시간에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영정 사진 앞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아내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을 돌아볼 뿐입니다. 대체 며칠 사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한 여자는 왜 이토록 기이하고 섬뜩한 방식으로 남편과의 끝을 준비해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불과 며칠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날의 저녁 식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윤서아는 오늘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으니 그의 입맛쯤은 눈을 감고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간은 조금 세게, 계란말이는 설탕을 살짝만, 김치는 신 것보다는 갓 담근 것으로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왔어. 짧은 인사였습니다. 예전처럼 다녀왔어. 뭐 맛있는 거 해줬어? 그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손 씻고 오세요. 남편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그의 뒤를 따라 걸으며 문득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낯선 기운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벗어놓은 자켓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미하게 풍기는 향기를 맡았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평소 쓰던 향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켓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달콤하고 화사한 꽃향기였습니다. 여자의 향수였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작은 신호들을 감지해왔습니다. 점점 늦어지는 퇴근 시간, 주말에도 이어지는 회사 일, 그리고 점점 뜸해지는 대화. 하지만 서아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서아는 자켓에서 고개를 떼고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그릇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그의 앞에 국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응, 뭐 그냥 바빴지. 민호는 대충 대답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오늘 국맛 존내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떠먹을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신에게서 떠났다는 것을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요.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쉴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민호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아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의 자켓에서는 같은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9시쯤이었습니다. 서아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아는 책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로만 그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민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책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민호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아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어. 회사에서 알게 된 여자야. 그 사람은 내 일을 이해해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듯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없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불행해질 필요 없잖아. 재산은 공정하게 나눠줄게. 당신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마치 자신이 배려하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혼이 서아를 위한 선택인 것처럼요. 서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서아가 울며 매달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서아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 알겠다고? 네. 이혼하자는 거죠? 알겠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떨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서 줄게. 네, 그렇게 하세요. 서아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대화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민호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결국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서아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선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서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창밖의 가로등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20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민호를 만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꿈이요. 서아는 그 꿈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창업 준비를 했습니다. 서아는 그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민호의 일을 도왔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사업 계획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서아는 옆에서 커피를 끓여주었습니다. 그가 지칠 때면 격려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을 때 서아는 자신의 예물 반지를 팔았습니다. 민호가 미안해하자 서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사업은 서서히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반지하에서 벗어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민호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높이 올라갈수록 서아와의 거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민호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회식이 잦아졌고 출장이 늘어났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아는 그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바쁜 법이니까요. 그리고 어느새 민호는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서아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집에 있으면 밥이 나오고 옷이 빨래되어 있고 집이 깨끗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서아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민호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서아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민호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서아는 문을 닫고 작은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박스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서아는 앨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사진 속 젊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의 사진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아를 안고 있었고 서아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사진 속 민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요. 사진 속의 민호, 그녀를 사랑했던 민호, 함께 꿈을 꾸던 민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요.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는 남자는 그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요. 서아는 앨범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장례를 치러줘야겠어. 서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제대로 보내줘야겠어.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아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서류 받을게. 네. 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조심해서 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천천히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아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아는 과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뭐 사실 거예요? 사과하고 배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제사 지내세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셈이에요. 과일을 산 후 서아는 생선 가게로 갔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물을 파는 가게, 떡을 파는 가게를 차례로 돌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부엌에서 천천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민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만드는 음식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치 진짜 제사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아는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만나고 서류를 검토하고 새로운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아였습니다. 민호는 조금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기 너머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됐죠? 응, 다 됐어.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와요. 그때 도장 찍고 끝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라면 이틀 후였습니다. 토요일? 왜 굳이 그날?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민호는 깜빡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을요. 그는 조금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뭐, 그날 가면 되지. 마지막으로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마지막 인사쯤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토요일 저녁에 갈게. 네, 7시까지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곧 다 정리될 거야. 민호는 웃으며 여자를 안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탁자를 정리하고 흰 보자기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음식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부터 과일, 전, 나물, 탕국. 모든 것이 제사상의 규칙대로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아는 거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내렸습니다. 큰 액자 속에는 젊은 날의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오려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제 민호만 남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민호만요. 서아는 그 사진을 검은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의 가장 중앙, 가장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마치 영정 사진처럼요. 촛불 두 자루를 양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어둠 속에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한은 자신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상복처럼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50분이었습니다. 곧 민호가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서한은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내드릴게요. 7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한은 제사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혼 서류가 그 안에 들어있겠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왔어. 어서 와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검은 옷차림을 보며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요. 서아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따라 현관을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유일한 빛은 촛불 2자루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촛불 사이로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 보였습니다. 과일이 놓여 있고 전이 놓여 있고 탕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검은 액자에 담긴 사진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 웨딩 사진에서 오려낸 그 얼굴이 마치 영정 사진처럼 제사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상주처럼 보였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사상이에요. 제사상? 무슨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당신 제사상이에요. 뭐? 제가 사랑했던 남편 강민호는 오늘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고요.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민호는 서아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여기 살아서 서 있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 당신은 살아있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서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대로 보내드려야죠. 민호는 황당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윤서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린 건 접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정신을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서아는 제사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상 옆에 놓인 작은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이혼 서류 놓으세요. 제사 지내고 도장 찍을게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거칠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20년 동안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모든 것. 나는 성공했어. 돈도 벌었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 근데 집에 오면 뭐가 있어? 당신밖에 없잖아. 날 이해 못하는 당신. 민호의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지금껏 참아왔던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 근데 당신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게 전부잖아. 서아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미 당신한테 감정이 없어. 의무감으로 버틴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의 말이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촛불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민호는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가 끝났냐고. 할 말이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차례네요. 서아는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영정 사진 속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을 아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꿈이 있었던 사람이요. 함께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언젠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웃던 사람이요. 서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예물 반지를 팔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했어요. 나중에 꼭 더 좋은 걸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도 성공하면서 조금씩 죽어간 것 같아요. 돈을 벌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은 사라져갔어요. 서아는 민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당신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에요. 민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서아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그저 집안일만 했다고 했죠? 밥하고 청소하는 게 전부라고 했죠? 서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당신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서류 정리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이 사업 계획 썼을 때 밤새 옆에서 자료 찾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 회사 중요한 미팅 있을 때마다 옷 골라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새벽까지 일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집안일을 다 해서 당신이 그것만 신경 쓸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마음 편히 출장 갈 수 있었던 건 제가 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공기처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서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슬플 뿐이에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사라진 게 슬픈 거예요. 그녀는 제사상의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장례도 없이 사라진 사람을 위해서요. 민호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서아는 작은 탁자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분하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다 정리되어 있네요. 그래, 변호사가 다 확인했어. 민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인주를 열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주에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도장에 묻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도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뭐? 후회는 안 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쾅!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고요한 거실에 그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낙인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서아는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민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민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아의 도장이 찍힌 그 자리를요.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잠시 주저하는 듯 했지만 곧 인주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두 번째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민호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자신이 서아를 버린 게 아니라 서아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 서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셔도 돼요. 뭐? 마지막 인사도 끝났고 서류에도 도장 찍었으니까요. 더 이상 할 일 없잖아요. 서아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민호는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제사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서아는 여전히 제사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속 젊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 시작할게요. 촛불 하나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곧 두 번째 촛불도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촛불이 꺼진 후 그녀는 제사상을 그대로 둔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은 깊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서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의 제사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과일, 전, 탕국, 그리고 중앙의 영정 사진. 하지만 촛불은 이미 다 타버렸고 음식들은 식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영정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속 민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액자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었습니다. 찢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접어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꺼내볼 수도 있도록요. 하지만 지금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제사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들을 치우고 접시를 씻고 보자기를 개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거실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재산 분할도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는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20년의 값이었습니다. 서아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도 없었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도 민호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요였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민호가 놓고 간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넥타이 몇 개, 오래된 시계, 그리고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것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택배로 민호의 회사 주소로 보냈습니다. 메모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민호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아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서아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무심코 그쪽을 보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젊은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말했던 새로운 여자겠죠.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요. 다행히 민호는 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자와 함께 카운터로 갔습니다. 서아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민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자에게 뭔가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아에게 보여주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편해 보였습니다. 서아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는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타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 여자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서아가 앉은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서아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서아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그녀는 더 이상 민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아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김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야. 오랜만이다. 지은아. 그래,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근데 서아야, 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학교 동창회 하는데 올래? 서아는 동창회라는 말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아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정말? 좋아. 토요일 저녁 7시야. 우리 학교 앞 그 레스토랑 있잖아. 거기서 만나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서아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동창회. 20년 만에 보는 친구들.
서아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입었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호가 좋아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수수하고 단정한 옷들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옷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도 되겠네.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새로 산 옷을 입었습니다.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와 청바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입지 않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지은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서아야, 이쪽이야. 서아가 다가가자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윤서아 맞아? 오랜만이다. 와, 너 하나도 안 늙었네. 친구들의 목소리가 활기찼습니다. 서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이 돌고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누구는 승진했다고, 누구는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지은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서아야, 너는 요즘 뭐 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최근에 이혼했어.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이혼? 진짜? 언제? 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 전이야.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났더라고. 순간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리됐어. 오히려 홀가분해.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야. 서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윤서아로서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별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아의 일상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위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민호의 입맛에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토스트와 과일을 먹었습니다. 커피도 자신이 좋아하는 진한 맛으로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서아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자유는 있었지만 목적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민호를 위해 살았던 서아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우연히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서아가 다니던 회사의 사직서 사본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서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전 서아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편집 일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이 즐거웠고 작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결혼하면서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민호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서아는 사직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서아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출판사 채용 공고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 서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때가 너무 오래전이었습니다. 기술도 변했고 환경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경력을 적고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공백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돌보느라 일을 쉬었다고요. 며칠 후 서아는 몇 군데 출판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곳에서 불합격 메일이 왔습니다. 서아는 실망했지만 계속 지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드디어 한 곳에서 면접 제의가 왔습니다. 작은 독립 출판사였습니다. 급여는 높지 않았지만 서아는 기뻤습니다. 면접 날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정장을 차려입고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출판사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책과 사람들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벽면마다 책장이 있었고 책상 위에도 원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서아는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자가 책상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아, 윤서아 씨 맞으시죠? 저는 대표 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현주는 서아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출판 일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 공백기가 있으셨는데 이유가? 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데 집중하느라요. 그러다 이제 다시 일을 하시려는 이유는요?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일이 출판이었거든요.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박현주는 서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혼도 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설레요. 박현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작은 출판사예요. 급여도 많지 않고 일도 많아요. 하지만 좋은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곳이에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박현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붙으셨어요. 환영합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출판사를 나오는 서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서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민호가 책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서가를 둘러보았습니다. 신간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책등을 쓰다듬으며 서아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도 이런 책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서아는 마음에 드는 책 몇 권을 골랐습니다. 소설책과 에세이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문득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책을 사기 전에 민호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필요한 건지 가격이 적당한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한은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기쁜지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서한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출근하는 자신의 모습이요. 서한은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출근 첫날 박현주 대표가 서한을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윤서아 편집자님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아보다 한참 어렸습니다. 한 젊은 여자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서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현주가 서아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옆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여기가 서아 씨 자리예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아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원고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현주가 그 원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소설 원고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편집 의견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아는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서아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민지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아, 네. 서아는 원고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다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아는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곧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아 씨, 예전에도 출판사 다니셨다며요? 응, 오래전이지만. 왜 그만두셨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뒀어. 근데 최근에 다시 시작하게 됐지. 와, 대단하세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민지의 말에 서아는 웃었습니다. 쉽지는 않아. 근데 하고 싶었어. 멋있어요. 젊은 직원들의 격려에 서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어둠이 반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서아는 불을 켜고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아는 소파에 앉아 오늘 가져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읽으면서 편집 의견을 메모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서아는 원고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편집자 윤서아로서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지금이요. 서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출판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원고를 읽고 작가들과 미팅을 하고 편집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바쁘지만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서아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현주 대표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대표님.
서아는 대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현주가 책상 위에 놓인 원고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신인 작가 한 분이 원고를 보내왔어요. 읽어봤는데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서아 씨가 한번 담당해 볼래요? 서아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서아 씨 편집 감각이 좋더라고요. 이 작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서아는 감격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믿고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서아는 원고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목은 다시 처음부터였습니다. 서아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텅 빈 시간이었다. 서아는 멈칫했습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서아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설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고통과 방황, 그리고 결국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원고를 읽으며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작가와 첫 미팅을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서아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혹시 윤서아 편집자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이시죠? 네, 이지수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원고 정말 인상 깊게 읽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지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건가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집자님도요? 네. 최근에 이혼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서아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고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각자의 경험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미팅이 끝날 무렵 지수가 말했습니다. 편집자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저도요. 좋은 책 함께 만들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집에서 지수의 원고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자의 눈으로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다듬어야 할지, 어떤 장면을 강조해야 할지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고통과 방황, 그리고 결국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은 서아가 지나온 길이기도 했습니다. 서아는 원고 여백에 메모를 적어 나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감정을 더 깊이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기는 조금 더 간결하게 다듬으면 임팩트가 살 것 같아요. 이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꼭 살려주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아는 원고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요. 몇 주 후 서아와 지수는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원고를 함께 다듬어 나갔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르기도 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최선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원고 검토를 마친 후 지수가 말했습니다. 편집자님 덕분에 제 이야기가 완성된 것 같아요. 작가님이 좋은 이야기를 쓰셨잖아요. 아니에요. 편집자님이 제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해 주시고 빛을 내주셨어요.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제 상처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편집자님을 만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서아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작가님 덕분에 제 경험이 의미 있는 것이 됐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처음부터가 출간되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서점의 한쪽 공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수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윤서아 편집자님께 감사드려요. 편집자님은 제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해 주셨고 가장 아름답게 빛내주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아는 객석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아는 책을 한 권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헌정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서아는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도왔다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요. 그날 밤 서아는 오랜만에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제사상을 준비하던 날 봤던 그 앨범이었습니다. 서아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진을 보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아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행복했던 자신, 미래를 꿈꾸던 자신, 그리고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가 지금의 자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그때의 선택들이 틀렸던 게 아니라 그저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서아는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반지하 시절의 사진들, 민호와 함께 웃던 사진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의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책상 서랍에서 오늘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지수, 민지, 그리고 출판사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사진을 앨범의 빈 공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채워가는 거야. 서아는 앨범을 덮고 책장에 꽂아두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제 중견 편집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담당했고 그중 몇 권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수의 다시 처음부터는 꾸준히 팔리며 많은 독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아는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아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도 서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아야, 오랜만이에요. 서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당신은요? 나도. 뭐, 그럭저럭. 민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서아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해? 출판사에서 일해요. 편집자로요. 아, 그래? 좋겠다. 예전에 하던 일이잖아. 네, 다시 시작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 요즘 좀 힘들어.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잘 안 풀려.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겨서 손해가 컸어.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랑도 헤어졌어. 서아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결국엔 맞지 않더라고. 처음에는 날 이해해주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아니었어.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던 것 같아. 잘 생각해보니까. 서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 서아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호 씨.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아가 자신을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른 것에요. 서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나도 알아. 근데, 그리고 당신도 곧 괜찮아질 거예요. 서아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1년 전에 이미 끝났죠.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에 끝났는지도 몰라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힘든 건 이해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있고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세요, 민호 씨. 서아야. 민호가 서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민호를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반겼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서아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아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편집자님, 다음 원고 거의 완성했어요.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서아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대할게요. 천천히 잘 다듬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민지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아 언니, 내일 같이 브런치 어때요? 새로 생긴 카페 가보고 싶어요. 서아는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서아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민호를 만나서 확인한 것은 자신이 더 이상 그에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오고 싶어 해도 서아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더 행복했으니까요. 다음 날 서아는 민지를 만나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기분이 정말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서아는 웃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요즘 행복해. 와, 부러워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저는 아직 불안한 게 많아요. 일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민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아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절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불안한 건 당연해. 미래는 원래 불확실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지금을 열심히 살면 돼. 내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고. 민지는 서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불안했어. 늘 누군가에게 기대야 한다고 생각했어. 혼자서는 안 된다고 믿었지.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가장 든든한 거라는 걸. 민지는 서아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요. 아니야. 나도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아직도 배우는 중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받은 원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읽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고 기쁨이고 꿈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이야기들을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서아는 원고를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사상 앞에 섰던 그날을요. 촛불을 켜고 과거를 보냈던 그날을요. 그때 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죽음이 아니라 탄생이었다는 것을요. 서아는 원고에서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빛으로요. 서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을 향해서요. 자신의 내일을 향해서요. 2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이제 출판사의 수석 편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책들을 세상에 내놓았고 여러 작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거친 책들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고 서아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아는 박현주 대표에게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아 씨, 혹시 직접 책을 써볼 생각 없어요? 서아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서아 씨 경험을 책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서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처를 다시 들춰내야 하고 아픈 기억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한번 해볼게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아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특히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제사상을 차렸던 그날을요. 서아는 그때의 마음을 글로 옮겼습니다. 나는 그날 남편의 제사상을 차렸다. 살아있는 남편의 제사상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글을 쓰면서 서아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강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상이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애도하고 보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몇 달 후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이 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책의 제목은 그의 제사를 치르다로 정했습니다. 출간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표지를 디자인하고 홍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예전에 지수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던 그 서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출판사 식구들, 친구들, 그리고 독자들이었습니다. 지수도 왔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지도 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해줘서 기뻐. 그리고 지은이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서아야, 내 책 읽었어. 너 정말 대단해. 고마워, 지은아.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책은 제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서아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번 끝을 맞이합니다. 관계의 끝, 꿈의 끝, 한 시대의 끝.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아픕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끝은 동시에 시작이라는 것을요. 무언가를 보내야만 새로운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을요. 서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제사상을 차렸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필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애도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었죠.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이별은 상대를 원망 속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내 마음 속에서 완전히 보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서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서아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축하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책 읽었어. 서아는 놀랐습니다. 그래요? 응. 서점에서 봤어. 내 이름이 있길래. 민호는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서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모든 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걸 이제 알았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내 희생을, 내 헌신을. 그게 얼마나 큰 거였는지 몰랐어.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없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잃은 게 무엇이었는지. 민호가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늦었어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진심으로. 서아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인생의 한 장면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도 잘 지내세요. 진심으로요. 민호는 서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민호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한때 증오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스쳐가는 사람. 서아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사상 앞에 섰던 그날을. 그때 서아는 남편을 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품고 있던 환상을 보냈습니다. 완벽한 결혼, 헌신적인 아내, 보답받는 사랑. 그 모든 환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아는 진짜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윤서아로서.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아는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사는 여자로서.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현주 대표였습니다. 서아 씨 축하해요. 오늘 행사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벌써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서아 씨 덕분이에요.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전화를 끊고 서아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야. 과거에서 자유롭고 누군가의 기대에서 자유롭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서아는 자신만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요. 서아는 베란다에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새 원고지를 펼쳤습니다. 아직 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자신의 이야기도. 서아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서아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짝일 것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빛으로. 이것이 윤서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고 이혼 도장을 찍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망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행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윤서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